남편이 어디 가서 뭐 좀 하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덮어버리는 내조가 결국은 김건희한테 있었다는 거죠. 송정구 오빠 자꾸 그러면 나 청와대 들어가면 식사 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원고에 안 준비했는데 뭐 김의겸 의원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유공에서 했던 유공에서 겁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추가로 들어온 뉴스들이 있어갖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 유공에 보면 YTN하고 오마이 하고 YTN하고 같이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인터뷰를 진행한 가운데 정말 가관인 발언들이 있었다는 거야. 네. 어떻게 이거를 아무리 전화지만 공식적으로 인터뷰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은 워딩들이 있었고 이게 기사가 아닌 녹취를 통해 갖고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이거 완전히 대선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 YTN 기자한테는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중요한 건 당신 도예요. 당신을 털면 안 나올 거가 아니라 나도 털렸으니 아니지. 아니에요? 우리가 털면 안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털면 나온다는 거야. 우린 다 털 수 있다는 거지. 야.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이 멘트를 YTN 기자 줄리가 했다고. 주얼리님께서 주얼리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럼 본인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을 털어오셨다는 거예요. 바깥 양반을 통해 가지고. 아 그렇네.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한테는 기자가 오빠니까 아니지. 몇 년생이세요? 대답해야지. 70년생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70년생이요? 네. 그럼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오빠! 아니 제가 이거를 와. 한참 화류계 다닐 때 많이 들었습니다. 오빠! 아니 근데 보통 사람이 네.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해서 거기는 나이 차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빠입니다. 무슨 연상도 오빠고 아버지 뻘도 오빠고 연하도 오빠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오빠, 우리 웨이터 오빠 남동생처럼 고생하는데 남동생처럼 생각해갖고 팁 좀 챙겨주세요. 그럼 나 이따 서비스 한번 대공할게. 이거랑 너무 똑같은 멘트 아니에요, 이거? 오빠니까 여동생처럼 대해달라. 아니 어느 미친 이런 여자가 저기 몇 살 되세요? 오빠는 나 여동생처럼 대해줘요. 제가 청와대 아니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것도 전화해서 그것도 기자인데.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이게 뭐? 이거는 사실 여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미친 여자 아니고서야.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 평상시에 화법이라든지 진짜. 여기서 과거가 생각나서 웃는 거 아니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런 개방적인 여동생은 처음 봤어요, 내가. 개방적인 여동생이래. 그게 뭐야? 여동생이 개방적이면 다리 몽둥이를 문질러 놔야지. 그래서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있어 진짜? 실제로? 아니요, 여자들 그런 말 안 써요. 내가 얘기했잖아. 30년 전에 화류계에서 들었다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 클래식한 멘트야, 이런 거는. 아니 클래식이에요 이게. 아니, 왜냐면 클래식은 영원하거든. 이게 맥히니까 계속해서 써먹히기 때문에. 이게 왜 먹혀요? 아니 그럼 이 말을 들으면은 상식적인 남자들은 이건 미친년이야. 이래야지. 상식적인 남자. 아니 만약 이국장한테 갑자기 내가 나쁜 놈이 되는데. 이국장 오빠 우리 집에 한번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빠 나 여동생 대해줘요. 죄송합니다. 네, 해가 떨어지고 술이 알딸딸한 정말 나쁜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여동생처럼 생각되기 시작해갖고 목덜미를 마구 만질 수 있는 수준이 되지요. 그 이국장 오빠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오빠? 처음 봤는데 무슨?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저는 이런 멘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고 입 밖으로 내뱉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충격이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렇죠. 공식적인 네. 인터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옛날 뉴스버스에 한번 당해봤잖아. 어? 근데 그걸 당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건가? 잘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너무 말을 하고 싶거든. 줄리 할 시간도 없었다는 말을. 근데 엄청 회자가 됐잖아요. 물론 모두 듣는 사람이 아 맞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관종이구나. 본인은 일단 그게 비난으로 들리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내가 올해 어록을 내가 썼어. 아니, 올해 가장 유행하는 말은 바빠서 줄리 못했다야. 그러면 어제 더 팩트 기자 앞에서는 왜 얼굴부터 가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더 팩트 기자가 사진을 찍었다 어쨌다라는 뭐 얘기들도 많고. 근데 저는 분명히 얼굴 찍었다고 봅니다. 왜냐? 요 영상을 보면 약간 편집이 앞부분에 돼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여기 넘어가요. 그러네. 자, 그러면 그냥 기자라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이렇게 대고 있죠. 대고 있다가 사람을 이렇게 찍어요. 찍은 다음에 후다닥 지나간 다음 뒷모습 찍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근데 그 앞장면은 분명히 이 장면이었어. 근데 나중은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그 카메라가 지나가는 장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자른 겁니다. 분명 이 사람은 찍었다. 100%다. 그리고 아,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이제 기자회견 자기 언제든 뭐 다시 당당하게 나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오면은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 저보다 오빠들도 계시고 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빠들은 여동생처럼 대해주시고 동생 되시는 분들은 누나처럼 생각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면 여러분 다 청와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아시죠? 청와대 기본 메뉴는 프라그와의 향로버섯에다가 99만 원 세트로. 청와대 조찬 최고 클래스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일종의 물타기가 들어와 있는 게, 흰색의 브라우스를 입은 김건희 걸으면서 통화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6개월 전 사진, 그거는. 그거 6개월 전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이게 실물 모습이다라고 물을 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가세현이 하와이에 있대요? 줄리가? 이 정도 가면 급한 거지. 그렇지. 엿됐다. 이 줄리가 결국은 줄리 없어야 때문에 되는데. 이 날아가겠다, 지지율 날아가겠다는 고민이 생긴 거야. 강영석이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줄리에 있다고 말하는 순간 줄리는 얘가 맞다라고 하는 증언이 되는데 나름 돕는다고 기어 나왔어요. 이런 거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조용히 있어야지. 나는 이거 나온 거 보고 얘 진짜 급했구나. 아예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구나. 왜 있으면 계속 털릴 거잖아. 그럼 못 조금 나와요. 있으면 나오겠네. 사실은 제가 그렇지. 주얼리였어요. 하와이에 가서 누군가 또 찍어 올 겁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지만 아까 걸어가는 장면에 찍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뭘 입고 있죠? 바지 정장을 입고. 네, 바지 어디 정장이에요. 있죠? 이놈의 바지 정장은 그 생활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사랑하는 드레스 코드가 아닌가. 근데 이게 목을 이렇게 하나?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아니 남자친구나 남편 아니고서야 내 목을 저렇게 나도 집사람 목을 저런 식으로 꺾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거 범죄자나 끌고 갈 때 하는 거지. 우리 엄마도 안 저러는데. 그러니까 저걸 내 자식한테도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남자친구가 장난칠 때 이렇게 일로 와 이런 거 사실 근데 잘 안 하는 건데 저는 저 행동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 저는 또 무슨 생각이냐 목에 문신이 있어서 가리신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설마 문신이 주얼리는 아니겠지? 네. 주얼리로 이렇게. 너무 같다. 너무 같다. 그 밑에 다이아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반짝반짝반짝 해갖고. 목에다가. 네. 근데 아무튼 이마만큼의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윤석열하고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된 거라면서요. 못했겠지. 이거를 한다고? 묻질 않는 거지. 그리고 캠프에서 이거를 허용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윤석열이 입 벌려서 던지는 게 똥이라 그러면 지금 김건희가 입 벌려서 던지는 거는 수류탄이에요. 윤석열이 건 더럽고 말지만 진짜. 김건희 거는 파급력이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군데 기자랑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프리하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심지어 녹취까지 당했다? 이거 약간 고의적인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린 이혼 작전. 정치적으로 희생당하는 아내를 볼 수 없어서 세상에.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내지는 이런 걸로 해갖고 다시 반등을 노리려는 추잡한 수작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위험한 짓거리들을 왜 하고 있냐고 얘네들이. 아니 유공에서는 뭐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계획을 같이 못해. 죽자는 계획이잖아.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는 캠프에서 이런 계획을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캠프에서 질문 처음 받고, 그러니까 김건희를 전화를 바로 안 바꿔줍니다. 질문 처음에 받고 캠프에서.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그거를 읽는 식으로 해야 돼요. 저런 캠프, 저런 관계자 정도면은. 김건희는 지금 봐도 이게 아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컨트롤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말 자체가. 완전히 윤석열하고는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윤석열도 컨트롤 안 되지만 김건희 더 안 돼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캠프에서 했다고? 이건 주변에 못 믿겠어요. 해건들이 뭔 지랄을 하든지 간에 밖에 나가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인 거야 지금. 이거는 정치가 아니지. 그냥 가정일이지. 그냥 동네 상또라이 하나 사는 수준인 거지. 이걸 놓고 대통령 대통령 후보가 영부인 후보라고 말할 수가 이거는 있냐고. 말도 안 돼, 진짜. 유튜브에 정말 충격적인 그 보도가 하나 있어서 저 이거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자, 기존에 그 줄리가 이력서 조작하는 과정 중에 게임협회 이사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실제 게임 회사의 그 게임학과의 교수였어요. 폴리텍 대학교의 컴퓨터 게임학과의 교수였던 이연숙 씨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코바나 컨텐츠의 초대 이사예요. 초대 이사.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두 사람 사이는. 당연히 이제 국민대학교 박사 동문이고 동기이기도 하는 거고 저자도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의 이력은 이 사람하고 양분을 해왔던 거예요. 코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국민대학교 졸업 논문 쓴 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디 이력서에 게임학과 관련된 게임 컨텐츠학과 이사라고 했던 내용들 등등이 사실은 이현숙 씨의 이력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거야. 근데 이현숙 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이거를 홀라당 직걸로 변신시켜버린 거지. 윤석열이는 자기가 게임 콘텐츠 관련된 그거는 분명히 일을 했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무서운데, 이 정도면 진짜. 본인의 어떤 그 전공으로 보나 또는 그와 관련된 기존의 어떤, 우리가 대충 보면 학문의 깊이를 알겠잖아요. 그리고 그에 연관된 공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봤을 때 게임 컨텐츠와 연결된 조작된 이력 내용 대부분은 이 이현숙 교수가 갖고 있었던 이력을 갖다 쓴 거라는 얘기지. 화차의 실존인가? 이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리플리의 딱 그거잖아. 아랑드롱 나왔던 너무 오래전이구나. 아무튼 리플리 증후군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있는 대로 따져본다고 치면. 세상에. 이 정도면 정신병 아닙니까? 사기꾼의. 왜 죽었는지까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죽었는지가 너무 영화고 네. 현실적으로 이런 인물이 존재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현숙 씨란 분이. 그리고 이분이 이력서 조작의 롤모델이었다는 거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었나? 저 사람 거죠. 저 사람 거를 어떻게 써보고 싶었나? 그러면 세탁을 하고 싶었나? 국민대학교하고의 연관 관계도 이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파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가 조작 관련한 또 돈거래 관련된 추적 중에 나온 게 또 국민대하고 쌍용하고의 연결 네. 과제거든요.
쌍용이 사실은 뭐 한때는 우리나라 5대 기업 안으로 갈 정도로 자동차나 건설 부분에서 위용을 떨쳤습니다만은 쌍용 3대 회장께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하시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일단 정치적으로 한번 찍힌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쓰셨고 말아먹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거기 이제 선대위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홍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양반 기질을 너무 잘 알거든. 그분은 당이 아니 근데 네. 그분 이제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하실 때도 네. 저기였어요. 돈으로 하면 다 된다는 주의가 있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광판 광고를 본격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광판 안에 들어가는 관련 영상들을 제작하는 그 업무를 했었거든요. 서건이 형 맞죠?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부터 이분이 정관계하고 워낙 연관이 많았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정치 하는 새끼들한테 당하기 싫어서 내가 직접 나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응? 더러워서 내가 직접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죠. 이분이 되셨으면 난 진짜 좋은 국회의원 했었을 것 같아. 네. 근데 결국은 이 양반이 이제 쌍용을 말아먹다시피 하고 다 공중분해가 됐는데 유일하게 지켜낸 게 국민대학원이거든요. 국민학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선대 아버지가 이제 인수를 한 거를 지켜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국민대 인수 과정 중에 그러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나머지를 다 법정 관리로 날리고 다 망하고 하던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김건희 모녀한테 8억을 빌려줬다라는 증언이 나왔거든. 근데 이 돈을 누가 해왔냐는 거야. 딸이 해왔다는 거야. 김건희가 해온 거지. 김건희가 해왔다는 거지, 이 8억을. 그렇다고 치면 국민대학교하고 쌍용하고 김건희 간에는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을 것이고 8억이라는 돈을 아무런 증서나 뭐 없이 선뜻 빌려줄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뇌물일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형태의 법조상의 이득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고리도 이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가 김건희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게 걸려들 수 있으니까. 심지어 주식까지 사줬잖아.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아무튼 까면 깔수록 전부 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리플리 증후군, 즉 이현숙 교수를 많이 동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논문 조작이라든지 이력 조작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교수 사칭 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뭐 보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대상 왕후심청 제작사에서도 같이 일한 적이 아예 없다. 아예 없다니까. 네, 아예 없다. 그럼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다시 물어봐야 돼. 혹시 그 당시에 게임학과 이현숙 교수하고는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단독이 YTN에서 김영만 회장 때 일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영만 회장은 기억이 없는데?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저것뿐만 아니라 저 당시에 게임협회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직원 중에 한 분이 또 그 폭로를 한 게 있어요. 썼어요. 페이스북에. 내가 거기서 있었는데 그 당시 직원이 8명에서 10명 사이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 관계자나 같이 일한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데 난 들은 바도 없을 뿐더러 사무실이 한 군데 양재동이고 한 대 화곡동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장이 누구였냐면 김범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 그 김범수 말고 요또 다음 김범수. KBS가 둘이구나. 네, 김범수만 좋아하나 봐. 워낙 많이 사귀다 보니까 그중에 김범수가 둘 있을 뿐이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그 당시에는 NHN 글로벌 대표였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 1기 회장이 김범수고 김범수와 라마다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다 엮이네, 다 엮여 결과적으로는. 그 김범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뉴스가 잘 안 올라오는 것도 이거하고 느낌이 뭐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 정도 이거 터졌으면요. 네. 이거 갖고 물고 늘어져. 나 이재명 후보 아무도 안 하니까 이재명 후보님이라도 강력하게 워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상황 사실관계 밝혀라. 이거 만일 정말 이런 정책 앞으로 추진할 거면 자 구체적으로 기자들 관훈 토론에서 망언한 거 말고 네가 어떤 방식으로 법을 바꾸고 어떤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공약으로 네가 공약집으로 내놔봐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얘는 이 관훈 토론하고 나면 기자들이나 보수에 대한 사람들만 듣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 실드 쳐줄 줄 알았겠죠. YTN이나 이런 데 가갖고 얘기하면서 오빠처럼 생각하고 걔네들이 기사 골라서 만져줘서 내보낼 줄 아는 거야? 오빠처럼 생각했어. 근데 오빠처럼 생각하면 기사를 안 써주는 거예요? 뭐야 그거랑 오빠랑 아니, 뭘 예쁘게 상관이야? 포장해줘야지 예쁘게. 잘 써달라는 거야. 오빠라서 실제로 통화를 잘 해보니까 봐달라고? 목소리를 통해서 평상시에 갈고 닦여진 교양과 자기 업무에 대한 분명한 전문성이 보였다. 금태섭만큼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좀 태섭이 오빠는 정말 양심적인 오빠였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잘 써달라는 거하고 연관이 돼요? 오빠라고 부르면 잘 써줘. 아니, 잘해줘요? 원래 오빠라고 부르고 나면 잘해줘. 잘해줘요? 좀 어깨가 좀 다르긴 한데. 그 세계는 정말 이해할 수 이 줄리아가 활약하던 그 업계에서는 오빠 이거면 그냥 다 그러면 통해. 돼? 다 통해. 그렇구나. 오빠 나 알지? 그러면 아니 나 처음 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오 오랜만이야 라고 다시 머릿속에서 관계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군요. 그쪽 업계의 특성상. 그 연관관계 찾기 쉽지 않은데. 정말 성격이 안 맞아서 짜증나. 죄송합니다. 네. 자, 얘기가 좀 산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건 이게 웃고 넘어갈 우리가 재밌지 않은 차원에서 풍자를 해본 거지 네. 이게 웃고 넘어갈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진짜 뭐라고 이거는 범죄물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몇 명이 엮여 있는 거야 도대체. 패밀리 비즈니스야. 이 윤 부장 셋 다 정말 대단한 탈법적인 범죄자 집단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장모에다가 와. 네. 이런 조만간 영화 한 편 나오겠는데요. 안 나오면 내가 만들게. 내가 근데 투자해갖고 내가 하나 만들게. 나와도 나 넷플릭스에다가 수출할 거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끔. 그건 좀 대박 날 가능성은 있다. 진짜. 나 팬티야. 생각해 놓으신 주연 배우는 있나요? 아니 주연 배우가 없으면 이제 내가 2대8 가르마를 하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죠. 이런 배역은 놓치고 싶지가 않아. 네. 자. 너무 싫다. 이상하다.